약속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교재 36쪽에 고려의 대외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외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거란, 여진,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려 전반기에 500년이 조금 안 되는 그 역사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거란족,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골과의 전쟁,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흐름 잘 잡으면서, 그 다음에 좀 약간은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도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우선 여러분들이 고려의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대충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충 우리나라 지도가 대충 이렇게 있어요. 참 이게 이 펜이 나하고는, 나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송나라가 있죠. 송나라가 있고, 요쪽이 이제 거란.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여진이죠. 여진. 그다음에 저 위가 이제 몽골이에요. 몽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몽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몽골이 정식 명칭이에요. 고려가 있어요. 고려가 있는데, 이제 고려하고 송나라가 굉장히 친합니다. 왜 친하냐면은 송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이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려 같은 경우는 친하죠. 그러면 송나라가 고려한테 무엇을 그렇게 바랬는가라는 거죠. 송나라는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약했던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달려. 오히려 황제가 있는 그런 국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라들에게, 특히 금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세패를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려가 뭐를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긴, 어떤 군사적인 동맹의 성격으로 고려 같은 경우는 송나라에 지원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이 드넓은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고려를, 그러니까 배후를 든든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라든가 몽골 같은 경우가 고려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란족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요나라예요.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은 뭐예요? 여진족은 금나라죠. 이제 몽골족은 나중에 이제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원이라고 이제 국호를 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암기 팁. 금여야 요거이 뭐야?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거란족이 침략을 합니다. 거란족이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여진족은 요때 이제 뭐 몽골족이라든가 얘네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거란족이 침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송나라 쳐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려를 좀 배후를 든든히 하겠다라는 거죠. 자, 거란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요나라죠. 요나라예요. 요나라. 송나라의 관계는, 요와 송나라의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거란과의 관계는 고려가 별로 건국 때부터 친하지 않았죠. 왜?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다 해가지고 태조 왕건 시절에 거란의 사신이 낙타를 가지고 옵니다. 낙타를 딱 가지고 오는데, 이 낙타를 개경에 있는 만부교 아래에다가 묶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사신은 귀양 보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침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 침입이죠. 누구 때? 성종 때 쳐들어왔다. 성종 때 제도나 문물을 완성했죠. 완성해가지고 뭔가 좀 응집된 국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소선영이 80만 대군,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야, 80만. 난리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심초사. 걱정이 늘어졌어. 이때 야, 정말 대단한 스타입니다. 저는 이 거란족의 침략과 관련돼 가지고 총 3차례 침략을 했습니다만, 가장 거란족과 관련된 영웅이 바로 서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었던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합니다. 외교 담판의 대가로 강동 6주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강동 6주. 여기 강이죠. 이쪽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 동쪽에 6개의 마을을 확장을 한다. 원래 북진 정책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진 정책에 의해서 청천강에서 이렇게 영흥만까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선이 이렇게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인해서 확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사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너네는 어떻게 송나라하고만 친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선영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를 푸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거란족하고 친하고 싶으나 중간에 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진애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통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진을 없애주시고 여진의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외교적인 승리예요. 대군을 전쟁에서도 피했지만 어떻게 영토도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보겠습니다. 그런데 2차 침입을 합니다. 왜 2차 침입을 하느냐? 성종때 들어왔는데 왜 또 쳐들어오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고려가 약속을 안 지키더라라는 얘기죠. 송과 단교를 계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쳐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누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어요. 강조가 정변. 요것이 원인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현종 나오죠. 원래 이제 2차 침입은 목종이 있어요. 목종의 엄마가 천추태후라고 이게 천추태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천추태후가 바람을 핍니다. 누구하고? 김치양이라는 사람하고 바람을 펴요. 여기에서 아들이 나와요. 자, 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섭죠. 이 천추태후하고 김치양하고 이 아들을 임금이 앉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종이 무서워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강조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가 어명을 받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딱 오는데 중간에 무슨 소식을 들어요? 목종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회군을 해요. 강조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갔는데 천추태후 얘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죠.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고민하다가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목종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반역죄로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종을 죽여요. 목종도 죽이고 김치양도 죽이고 천추태후는 저쪽으로 멀리 귀향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이라는 임금을 앉히는 거예요. 누가? 강조가 앉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구실로 해서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겁을 막 주는 거죠. 그런데 보급로가 끊겼어요.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란족을 양규라는 사람이 격파를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2차 침입이다라는 거죠. 2차 침입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강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조는 거란족하고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거란족에 요나라에 끌려가는데 이 당시에 요나라 임금이 성종이었어요. 강조가 너무 잘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거란의 성종이 강조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쪽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란족의 입장에서는 우리 고려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네, 밉습니다. 미워. 그래서 3차 침입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원래 2차 침입 당시에 현종이 거란족에게 들어와서 뭐를 하기로 했습니까? 입조를 하기로 했어요. 입조. 현종이 직접 거란족 왕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걸 입조라고 불러요.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3차 침입을 하는데 소배합이 1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강감찬이 어디에서 귀주에서 물리치더라라는 거죠. 자, 그 결과로 개경에 나성을 쌓습니다. 나성.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쌓는 성을 나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국경선 부근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국경선 서희가 영토를 확장을 했죠.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압록강 도련님 이렇게 생각해요. 압록강 도련님. 그래서 이 천리장성의 위치다. 여기가 이제 강동 육주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란족의 침입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란족은 결과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진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진족. 그 교재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여진족, 그 36쪽 중간 부분부터 여진족이 나와 있죠. 자, 이 여진족은 원래 어떤 애였느냐? 여러분들 그 12세기 초에 그 교재에도 완예부라가 되는데 완옌부예요. 옌부. 예, 오타가 났습니다. 완옌부가 여진족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란족 때문에 얘네들이 통합을 딱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 더 크기 전에 밟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을 하더라.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 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윤관이 그렇죠? 특수부대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목민족이니까 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신기군, 기병대를 이 기병대 신기군을 기병대를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리고 보병대인 신보군, 그 다음에 스님들 있는 항마군, 이렇게 세 개의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을 해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는데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쌓았다. 이른바 동북구성입니다. 동북구성인데 이 여진족들이 점차 이제 부족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자꾸 돌려달라 요구를 합니다.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두고두고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알죠. 잘 아는데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그지 같은 문제예요. 예, 그지 같아. 별무반은 숙종 때 만들고 여진족 정벌은 예종 때 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무반은 언제 만들고 숙종 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벌은 예종 때 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년 만에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해. 자, 여진족이 나중에 금여야 요거에 뭐야 하니까 금나라라고 딱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우리를 뭘로 임금으로 모셔라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쳐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집권자가 누구였다라고 했어요? 이자겸이라고 그랬죠. 이자겸. 그럼 이자겸 같은 문벌귀족들은 전쟁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싫어요. 원래 여진족은 말갈이라고 해가지고 고구려라든가 발해의 피지배 계층이었죠. 우리를 오히려 부모의 나라로 섬겼죠. 그쵸? 그게 여진족과 우리의 관계없는데, 그죠? 근데 오히려 임금으로 섬겨라. 이자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임금님 딱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뒤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라는 거죠. 고려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진 정벌과 동북구성 개척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건데, 앞에서 잠깐 보시면, 이 지도 잠깐 보시면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기 동북구성. 요쪽이죠. 요쪽은 뭐고요? 강 동쪽에 있다. 강동 요쪽. 이쪽은 이제 동북 쪽에 있다. 동북구성. 이쪽을 나중에 반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제 세계적인 대제국인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요. 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 배경 보겠습니다. 몽골 13세기 초에 금나라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거란을 복속시킵니다. 거란을 복속시켜요. 예. 금나라는 아직 망한 상태는 아니고, 예. 금나라는 이제 이 당시 이제 어디로 가 있었냐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더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화북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럼 원래 송나라는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송이라고 불리웠던 것이죠. 북쪽에는 이제 금나라가 있고 금을 공격하고 거란을 복속시켜요. 그럼 몽골 애들이 밀고 내려와서 이 거란족들도 쭉쭉쭉쭉 이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 고려의 영토로 들어옵니다. 강동육지 기억하시죠? 그 강동성으로 들어와요. 아 그럼 우리는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렇죠? 물리칩니다. 그래서 김치려가 거란족을 물리쳐요. 요때 몽골 애들도 거란족을 쫓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몽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합군의 형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찌됐건 몽골하고 고려 애들하고 같이 거란족을 강동성에 들어와 있는 거란족을 물리치더라. 누가? 김치려라는 사람이 김치려. 그러면서 몽골족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야 우리가 너희들 그 저기 거란족 애들 우리가 물리쳐줬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를 뭘로 섬겨? 형님으로 모셔. 딱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몽골족이 굉장히 강한 그 부족이다라는 것을 고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 형님 했습니다. 예 형님 했어요. 예 형님 했어요. 형제관계를 체결하고 나서 그런 무리한 공물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해요. 자 그러던 제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누구 때? 고종 때 1차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을 하는데 이 공물 요구를 하면서 들어와 있는 몽골 사신 저고예요. 누가 고려에 사시러 갈래? 누가 사신으로 갈래? 그러니까 저거요. 이렇게 손을 들었나 봐요. 얘가 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은지 몰라요. 이것을 너네가 죽였지!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1차 침입 때 박서라는 사람이 귀주에서 잘 싸웠거든. 이 귀주는 정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 싸웠나 봐요. 거란족의 그 강감찬도 그렇고 박서도 귀주도 그렇고 잘 싸웠거든요. 얘 소문을 들었어요. 몽골족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이 귀주를 돌아가가지고 개성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그 대가로 다루같이 이 치라는 게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좀 약간 낮추어 부르죠. 장사하는 사람 장사치, 까불거리고 이제 못된 사람 양아치, 그죠? 다루같이 다루는 사람, 즉 감독관이에요. 감독관을 딱 남겨놓고 들어갑니다. 감독관을. 자 그런데 2차 침입을 해요. 그 이듬해 당시의 최고 집권자가 최우였습니다.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강화도로 천도로 하는데 왜 수도를 옮기는데 침입을 하느냐?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얘네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해군이 없습니다. 수군이 없어요. 즉 강화도로 옮겼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뭐다? 몽골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그래서 몽골 애들 입장에 그래 우리랑 한번 끝까지 붙어보자 이거지 너네들이.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이때에 김윤우라는 스님입니다. 스님. 이 스님이 처인성에서 몽골 장군, 아주 잘 싸우는 몽골 장군 살리타를 죽여요. 사살해요. 스님이에요. 처인성이 오늘날에 어디냐면 용인이에요. 용인. 에버랜드 있는데 여기에서 살리타를 죽입니다. 몽골 애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고려 애들이 이렇게 잘 싸워? 충격을 받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 이후에 1차 진입, 2차 진입, 그 위에 4차례나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총 6차례 침입을 합니다. 근데도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고려인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려는 뭐의 나라예요? 종교가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봉하는 불교와 관련된 것을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애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초조대장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초조대장경은 뭐예요? 불경인데 누가 쳐들어왔을 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불심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경을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유명한 탑인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 구층 목탑도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죠. 고려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 문화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의지의 고려인들, 특히 최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없어졌어? 좋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조대장경. 아시겠죠? 얘는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 얘는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또 대장경판, 그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는 또 뭐예요? 그 건물 자체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8만 대장경 글자가 8만 개예요? 아니죠. 이게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경이 앞에도 조판을 하고 뒤에도 조판을 한 거예요. 앞뒤로 되어 있어요. 이런 대장경판이 8만여 개가 넘어간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뭐 글자가 뭐 저저저고 앞면만 조판을 했다. 절대 틀린 것이다. 앞뒤 다 조판이 되어 있고 이런 판본이 8만 개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0여 년 동안 항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무신정권이 몰락을 했죠.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신정권 할 때 배웠습니다만 다른 또 무신들이 이렇게 삐리삐리한 무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네들은 이제 힘을 못 쓰죠. 힘을 못 쓰고 워낙에 오랫동안 몽골하고 항쟁을 하다 보니까 몽골도 지치고 우리도 지치고 국토는 황폐화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개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과의 항쟁은 끝난다. 그러나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삼별초죠. 자, 삼별초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최후가 만든 거였죠. 개인의 사병기구였죠. 자기 집 근처를 지키는 근위부대였죠. 그래서 밤에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야별초였는데 최씨 무인정권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게 되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오고 여기 이제 몽골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치거나 풀려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 신의군이죠. 신의군이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삼별초는 뭐예요? 신기군, 그 다음에 신보군, 그 다음에 플러스 신의군이다. 야, 맞다. 틀린 답이죠. 항마군이에요. 항마군. 항마. 이게 저거예요. 별무반.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거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항쟁을 하는데 개경으로 돌아오고 나서 1270년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73년까지 만 3년, 횟수로는 4년 동안 항쟁을 합니다. 배중손이 진도로 가고 그 다음에 진도에서 어디로? 제주도로 김통정이 이끌어 간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좀 챙겨둬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중손이 진도에 있을 때 산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용장산성이에요. 용장산성.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항목 유적지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애월에 있는 항파두성입니다. 항파두성이에요. 이것도 헷갈려 주시면 안 돼요. 요 정도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챙겨 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열심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몽골과의 항쟁은 1231년에 최초로 했죠. 그러면서 항쟁 기간은 1259년이에요.
1259년이에요. 요 사이에 6차례 항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몽골하고 싸웠던 것은 한 30년 되는 건가요? 그렇죠? 30년 되는 거죠. 근 30년 되는 거죠. 그런데 개경에 환도하는 것은 1270년이에요. 11년 뒤에 환도를 하죠. 개경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은 바로 뭐냐면은 휴전 중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전 중이었어요. 휴전 중이어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고려의 태자가 이 몽골에 입조하는 조건으로 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몽골 애들한테 패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팩트를 본다면 몽골하고 휴전을 맺었던 것이죠. 근데 휴전을 맺었는데 어디가 더 강대국이에요? 몽골이 더 강대국이죠. 네, 몽골이 더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진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고, 자, 또 한 가지는 몽골 애들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거의 상하 관계로 유지를 해요. 상하 관계로. 무조건 몽골 애들 말을 들어야 돼요. 저항하라 그러면 끝까지 짓밟아 버려요. 실질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끝까지 이제 몽골 애들한테 항쟁을 했던 송나라 사람들, 남송인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급이었죠. 그렇죠? 거의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는 끝까지 항쟁을 했기 때문에 고려인들을 약간 몽골 애들이 두려워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간접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 간접 지배는 바로 무엇이다? 고려가 주권은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일제 강점기 때는 주권이 일본 애들이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죠. 그러나 몽골 애들은 간접 지배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것까지 꼭 챙겨 두시기 바래요. 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간접 지배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의 대관계에서 거란족의 침입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격퇴를 했고요. 특히 몇 차 침입을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라고요. 2차 침입을 잘 챙겨주셔라. 원인이 바로 뭐다? 강조의 정변이었다. 그래서 누가 격파했다? 양규가 격파를 했다. 그 다음에 여진족의 침입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다? 별무반을 만들었는데 별무반은 언제 만들었죠? 숙종 때 만들었고 여진정벌은 어느 임금 때? 예종 때 했다. 요거 꼭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별초 항쟁에서 놓치기 쉬운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진도에는 용장상성, 제주도에는 바로 뭐다? 항파 두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지도 보면서 보겠습니다. 산별초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진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제주도로 또 갔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목유적비, 제주도에 있는 항목유적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대관계, 전반기 때 고려의 대관계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 후반기 때의 대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